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구입한 XM3 차량은 이제 그 알리 시그니처 트림으로 웬만한 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여기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그, 그 계기판상의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그 내비게이션이죠.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색상이죠. 색상 클라우드 펄 이 세 가지만 더 추가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XM3를 타면서 특히 이제 나이가 젊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이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가 아닌 경우들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. 물론 이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제 친구들도 보면은 전동 트렁크가 아닌 거를 굉장히 좀 아쉽게 보긴 합니다. 근데 저의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. 저는 이 전동 트렁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쉽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SUV 차량이기도 하지만 세단형 차량하고는 좀 디자인이나 모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편의성을 두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장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최대 단점으로도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. 그 방금 전에 그 옆에 이제 노란 그 승합차의 스타렉스 차량을 보셨죠? 근데 저런 스타렉스 차량의 이제 뒤트렁크를 전동식으로 만약에 열린다고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. 저런 차들은. 저거는 운전석에서 편리성을 염두에 두고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저걸 함부로 열렸다가는 주행 중에 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런 편리적인 장치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용자로 하여금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안전상의 큰 결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동 트렁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.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다가온 거를 분명히 절실하게 이제 골고루 느껴봤기 때문에 굳이 이제 뒤에 그 문 여는 것까지도 조금 내가 수고를 함으로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건데 그 편리함 때문에 사고로 시켜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특히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 그렇습니다. 해치백 스타일이 자꾸 예전 얘기를 짚고 넘어가면 프라이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. 프라이드 경우가 해치백 스타일이면서 뒷문이 이제 어, 열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차량이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일부러 굳이 그거를 운전자가 뒤에 가서 키로다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사실은 안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. 물론 이제 XM3 같은 경우는 그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열리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뭐 전동 트렁크를 한다 그래서 크게 위험에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썩 자동화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달갑게 생각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 이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. 문짝도 자동화가 돼서 편리한 건 저도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옵션을 굉장히 많이 선택한 부분이라서 다가오는 부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다 보니까 저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. 특히 이제 문이 그렇습니다. 문이 이제 그 수동식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. 뭐든지 수동식은 불편한데 고장률이 적어지는 거죠.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또 그 스트레스가 운전자로 하여금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. 자동화가 된 것만큼의 어,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건 특히 흥미로운 거는 어느 시점이 가면은 어느 한 군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연쇄적으로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. 가령 이제 자동차의 디스크라든가 디스크 판 같은 거는
한 4만 킬로 정도 시점이 되면은 그게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는, 마모가 돼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옵니다. 그 시점쯤이 다가오면은 다른 부품들도 이제 서서히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. 앞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의 부품이라는 게 최근의 차들은 최소한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게 동시에 출발해서 똑같이 동시에 망가지진 않겠지만 그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올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.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시점이 돼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에 대한 원망이 섞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차를 선택할 때 꼭 필요한 기계적인 장치를 두고 내가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을 자동화시키는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부분을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. 이게 제 취향입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그 스트레스가 분명히 쌓이고 트렁크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이제 그 제가 굳이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장치를 옵션으로 선택할 거면 미리 다 선택을 해버려라. 차를 계약을 할 때. 그렇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뭐를 정기적인 장치를 건든다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게, 물론 요즘은 이제 나와서 이제 수리하는 것도 많이 이제 좋아졌겠지만 정기적인 장치를 건드려 놓는 걸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. 저는 거기에 대한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선을 따서 뭐를 만들고 이렇게 없는 걸 굳이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거를 차에다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안 좋은 영향이라는 거는 뻔한 겁니다. 뻔히 차가 처음에 세팅이 돼서 그 부분이 빠져서 안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의 최적화를 시켜서 그 자동차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뺀 거기 때문에 왜 굳이 이걸 안 넣어서 왜 안 꼈을까 해서 내가 억지로 없는 옵션을 갖다가 싸제로 나와서 굳이 불필요한 기능까지 막 넣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. 특히 이제 배터리가 그렇습니다. 배터리 용량이 딱 맞춰져 나온 데다가 불필요한 전기 장치를 넣게 되면은 배터리는 당연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겁니다. 왜? 그거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정기적인 장치를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고 그 상태로 최적화를 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전동 트렁크도 굳이 필요가 없지 않다라면은 밖에 나와서 굳이 막 그걸 막 하려고,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걸 필요 없는데 굳이 한다는 이유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거를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